중랑구의 오래된 상가 건물. 아침 햇살이 아직 닿지 않은 로비 안에는 퀴퀴한 공기와 하루 전 묻은 국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순, 올해 68. 고무 장갑을 끼고 물걸레질을 하는 그녀의 등은 오래전부터 굽어 있었습니다. 건물 청소를 시작한 지 어느덧 25해. 그 사이 사람들은 바뀌었고 새는 바뀌었지만 정말순은 여전히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이 문을 엽니다. 그날도 그녀는 묵은지 국물 자국을 닦기 위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뺨에 아주 뜨겁고 무거운 것이 떨어졌습니다. 놀랄 새도 없이 오른쪽 얼굴이 휘어졌고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순간 로비에 있던 소리들이 다 사라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가해자는 오유진, 이 건물 2층에 있는 본사 사무실 사장 며느리였습니다. 긴 네일이 칠해진 손끝이 여전히 들려 있었고 그녀는 냉소적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요. 진짜 들들 끓어요. 유진은 정말순의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그저 지나가는 팔이나 쫓듯 손을 휘젓더니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말순의 낡은 고무장갑에서 물걸레가 툭 떨어졌고 가슴에 달린 이름표가 흔들렸습니다. 김연아 청소 담당이라고 적힌 그 푸른 명찰은 마치 그녀의 전부를 말하고 있는 듯 했어요. 맞은편 카페 아르바이트생, 관리실 기사, 택배원까지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다가오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순은 엎어진 도시락에서 퍼져나오는 묵은지 냄새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멈춰섰던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따끈한 감자탕 냄새가 먼저 퍼졌고 머리를 반쯤 묶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순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그 순간 멈춰있던 로비의 공기가 다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감자탕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투명한 봉지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말순은 그 낯익은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얼굴이 갑자기 오래된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이정이 40년 전 자신이 구해낸 그 감자탕집 딸아이였습니다. 당시 17, 임신한 채 시댁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야 했던 아이. 정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정말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울고 있었고 떨리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세상에 여기서 뵙다니요. 모두가 멈춘 그 공간에서 오유진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둘을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울먹이며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 저 그게. 정희는 한 발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내가 목숨 걸고 구한 사람의 뺨을 때린 거야. 그 말에 공기가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카페 직원도 기사도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순은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그때 감자탕집 형님이 주신 봉투요. 그 돈으로 제가 살았어요. 정말순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로비 바닥엔 감자탕 봉지에서 김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고 과거의 기억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를 위해 몰래 꺼내들었던 전세금 통장.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던 정말순. 하지만 지금 다시 마주한 그 아이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이 건물의 주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순의 손을 꼭 잡고 무릎을 꿇은 이정희는 더 이상 젖먹이도 두려움에 떨던 그 시절의 소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닿은 감촉은 거칠었고 그 온도는 지독히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형님의 손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이세요. 이정희예요. 감자탕집 막내딸 정희요. 정말수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정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은 눈가.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엔 분명히 40년 전 피투성이가 된 채 울면서 무릎에 매달렸던 그 아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말소리 하나 없이 감자탕에서 올라오는 김만이 느리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서 있던 오유진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딱딱한 바닥의 소리가 났고 유진은 그녀의 발걸음이 다가올수록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진아, 너 아까 이분한테 뭐라고 했니? 유진은 그제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냥 청소 아주머니인 줄. 정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정말순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아? 내가 감자탕집에서 지옥처럼 살던 시절 나를 살려주신 분이야. 그날 밤 나 몰래 봉투를 건네주시고 대신 모든 걸 잃으신 분이야. 내가 그때 형님 손 못 잡았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말끝에 담긴 감정이 모두를 울릴 듯 고요히 퍼졌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커피를 내리던 바리스타도 손을 멈췄고 관리실 아저씨도 조용히 뒤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수는 그런 정의의 말을 들으며 손끝을 떨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오래된 서러움이 쌓인 먼지처럼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걸로 건물까지 주신다는 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이 건물 관리 얼마나 공들였는데요.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투명 비닐봉지를 로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이거 원래 오늘 너한테 줄 생각이었어. 우리 아들한테도 말 안 하고. 이 가게 내가 번 돈으로 산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 유진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다음 말은 그 빛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근데 못 주겠어.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리고 손에 들린 가방 스트랩을 3개 잡아당겼습니다. 왜요? 제가 아까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청소 아주머니 한 대 때렸다고 건물을 안 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더 강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 하지만 너의 실수는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종류였어.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잘 알거든. 정말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의 눈에 담긴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향하는 곳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형님께 드릴 거예요. 내가 받은 생명값이에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고마움의 값이기도 하고요. 유진은 말문이 막힌 듯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그건 너무 커. 난 그냥 그저 너 잘 살라고 한 거였어. 정희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드리고 싶어요. 형님이 아니라면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정식으로 갚겠다는 의지였고 그 자세에는 어떤 허세도 없었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이야기. 4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은 이제 막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정말순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진 광경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너무도 현실이었습니다. 정말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고 유진은 멀찍이 떨어진 엘리베이터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만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 기억하세요? 제가 17이던 봄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형님 앞에서 울었던 거요. 그때 형님이 절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봉투를 쥐어주셨죠. 아무 말 없이요. 정말순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입을 열고 싶었지만 오래도록 묻어둔 기억이 혀끝을 막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정말순이 한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고 그 소녀는 배가 살짝 불러온 모습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이 사진 도망갈 때 꼭 챙겨갔어요. 제 지갑 안에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정말순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정말순은 사진을 받아들고 오래된 기억을 마주한 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제가 감자탕집 딸이란 이유로 팔려왔을 때 그 집은 지옥이었어요. 술에 취한 남편 말리지 않는 시댁 식구들,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던 날, 형님이 끓여주신 미역국이 제 첫 끼니였어요. 정말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의 힘이 조금 더 강하게 정희의 손을 감쌌습니다. 정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그때 사산했잖아요. 그날 새벽 태섭이 제 배를 걷어차고는 애가 자기 닮지도 않았다고 형님이 아니었으면 전 그 자리에서 피만 흘리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형님이 저를 안고 구급차를 불러주셨죠. 병원에서 아이를 잃고도 그날 밤 형님 무릎에 얼굴 묻고 울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새 하나둘씩 자리를 옮겨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정희와 정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순은 조용히 정희의 말을 들으며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 형님은 남편분과 함께 시댁에서 쫓겨났죠. 시아버지가 전세금 빠져 있다는 걸 알고 형님을 때리고 욕하고 결국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날 이후 형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제가 도망친 대가가 형님을 무너뜨렸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정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한 선택이었고 후회하지 않아.
널 살린 게 내 생애 가장 잘한 일이었어. 그 말에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시금 터져나오는 눈물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로비 끝에서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진아, 너는 내가 가진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 고급 가방, 건물 명예, 예쁜 말투. 그런데 그 모든 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야. 오늘 내가 때린 그분 내 시어머니가 될 뻔한 분이야. 그리고 내 생명의 은인이야. 유진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붉어졌고 고개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말수는 정희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만하자. 내 감정은 알겠지만 아이 얼굴 보기도 전에 잃은 내 마음도 지금 여기까지 온 내 삶도 충분히 증명됐어. 나야 그냥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고 지금도 바닥 닦는 게 전부야. 정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바닥을 닦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형님은 제 인생을 일으켜 세웠고 그게 오늘날의 저를 만든 거예요. 그런 분이 왜 바닥만 닦으셔야 하죠? 그녀는 다시 핸드백에서 새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건물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정희는 당당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건물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형님 이름으로 이전할 겁니다. 모든 절차 준비됐어요. 공증도 받았고 세무서에도 다 통보했어요. 로비 전체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유진은 휘청거리며 벽에 기대었고 관리실 아저씨는 놀란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말수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거 너무 큰 거야. 난 그럴 자격 없어. 정희는 조용히 정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그날 제가 형님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드리는 건 그냥 빚을 갚는 거예요. 인생의 빚이요. 그녀의 눈에 이전과는 다른 울음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통이 아닌 감사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정희는 떨림 하나 없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꺼내 정말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위엔 선명한 이름 세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조혜림. 그리고 그 아래 곧 바뀔 이름란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정말수는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정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떤 사람인데요? 정말수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주저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사람. 평생 남의 집, 남의 건물 바닥 닦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게도 가져본 적 없고 통장에 100만 원 넘는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건물주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존경, 그리고 단단한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은 제게 생명을 준 분이에요. 저는 그 빚을 갚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값진 걸로요. 정말수는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지켜보던 유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 믿고 몇 년을 공들였어요. 아버님한테도 이 건물 제가 맡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청소 아주머니한테 다 넘기시겠다고요? 정희는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시선을 마주한 채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들였다고 했니? 뭘로 공들였니? 좋은 말 몇 마디, 가식적인 웃음, 가방 몇 개?
그런 걸로 사람 마음 얻었다고 생각했니? 유진은 말문이 막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어머니 과거가 힘들었고 이 아주머니가 고마운 분이라 해도요. 건물 하나가 장난이에요? 전 이 건물 구석구석 다 알아요. 관리도 제가 했고요. 도면도 세입자 계약도 다 제가 챙겼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일 많이 했지. 그건 인정해. 하지만 너는 오늘 내 은인을 때렸어. 그리고 그걸 단지 청소부라서 괜찮다고 여겼겠지. 그 순간 넌 내 신뢰를 깨뜨린 거야. 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욱한 거예요. 사과했잖아요. 사과?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단호해졌습니다. 정말순을 한번 돌아본 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목숨을 걸고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야. 그때 내가 사산하고 죽을 뻔했을 때 이분이 돈을 건네주시지 않았다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등기부등본을 들고 로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형님, 이거 받아주세요. 제발이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이분에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문이 열리고 나태민이 들어왔습니다. 정말순의 남편 말을 잃은 목수. 그는 천천히 아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써서 내밀었습니다. 고생했다. 자랑스럽다. 받아도 된다. 정말수는 남편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태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위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수첩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형님 같은 분과 사돈 맺은 걸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으로 버티던 마지막 벽조차 무너져 내린 듯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정말수는 등기부등본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놓지 않았습니다. 이걸 받으면 내 인생이 변하겠죠. 하지만 나도 한 번쯤은 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형님 맞아요. 이제 형님 차례예요. 고생 끝. 그 말 형님께 제일 먼저 하고 싶었어요. 정말수는 조용히 등기부를 안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 나태민이 아내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바닥을 닦는 삶에서 바닥을 깔아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순간 누구보다 고귀하고 깊은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류 이전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상가 건물 내부에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1층 카페와 분식집, 세탁소 사장님들은 몰래 정말순의 얼굴을 살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이전과 다르게 머쓱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순은 여전히 물걸레를 쥔 채였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바닥이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보내는 시선은 분명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정말순을 데리고 건물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이 공간을 어떻게 꾸렸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올랐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한복판,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는 감자탕 프랜차이즈의 로고가 새겨진 명함과 수첩, 그리고 계약서 뭉치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벽에 걸린 지점별 지도 앞에 섰습니다. 형님, 이거 다 형님 덕분이에요. 시작은 작은 포장마차였어요. 직접 국물 끓이고 밥 퍼서 손님들한테 줬죠. 그런데 손님이 늘었고 단골이 생기고 어느 날 가게가 셋이 되더라고요. 정말수는 조용히 정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네요. 난 그때 너 그냥 숨는 데만 성공해도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땐 저도 그랬어요. 숨는 게 목표였죠. 근데 형님이 말했잖아요. 살아. 넌 살아야 한다고. 그 말이 내 심장에 남았어요. 그래서 진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승현 정희의 아들이자 유진의 남편이었습니다. 퇴근도 하지 않은 얼굴, 넥타이도 느슨하게 맨 채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가 정신이 없어요. 울고불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SNS에 이상한 글까지 올리고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승연의 얼굴은 분노보다는 혼란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건물을 왜 어머니,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이요? 정희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정희가 도망가기 전 정말순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분,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시댁도 아닌 분. 근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야. 너 이 사진 몰랐지? 나 지갑 속에 40년 넘게 가지고 있었어. 승연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시선을 정말순에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청소 아주머니? 정희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승연아, 이분은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야. 내 어머니가 살 수 있었던 이유이자 내가 태어날 수 있었던 뿌리야. 승연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장감이 사무실을 조용히 감쌌고 정희는 자리에 앉으며 손짓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앉아봐. 그리고 들어. 너한테 다 얘기할게. 내 과거, 그리고 형님의 이야기까지. 정말수는 주저하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나갈게요. 가족끼리 얘기할 일인 것 같아서요. 정희는 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숨길 게 없어요. 이제는 형님도 우리 가족이에요. 들으셔야 해요. 당당하게요. 정희는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청양리 시절, 임신과 폭력, 사산, 도망,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그리고 감자탕집 장사의 시작. 승연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 전 몰랐어요. 유진도 몰랐겠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유진이는 내가 누구였는지 몰랐지. 그냥 감자탕으로 성공한 시어머니인 줄만 알았겠지. 그래서 감히 이분을 때릴 수 있었던 거야. 승연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도 김 여사님도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믿기지 않아요. 그때 정희가 말했다. 이젠 유진과는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며느리 자격, 난 못 주겠어. 너도 너의 선택을 해야 해. 승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바깥으로 보이는 석양이 사무실 유리창에 붉게 번졌고 모두의 얼굴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물걸레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받기로 했고 서류는 진행 중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가져도 되는 걸까요?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반쯤 젖은 앞머리, 오래된 유니폼, 거칠어진 손등.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요. 이 건물 안에서 더 이상 누구도 눈치 보지 않도록. 며칠간 유진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격해졌던 그날 이후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의 개인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다름 아닌 유진이었습니다.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한 손엔 고급 노트북 가방을, 다른 한 손엔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정희는 책상에 앉은 채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감동적인 이야기죠. 다들 눈물 흘리고 박수치고. 하지만 그게 건물을 넘길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넌 아직도 이게 내 감정적인 결정이라 생각하니? 유진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엔 최근 정의 명의로 관리 중이던 몇몇 가맹점 매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락된 수치, 세금 미신고 내역이 적힌 듯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가만히 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유진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걸로 뭐라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감정에 휘둘려 회사를 혼란스럽게 하면 누군가는 나서야죠. 전 제가 가진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중랑천이 내려다 보이는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정말순이 날 살려줬을 때 나도 이렇게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대로 끝날 건지 아니면 다시 시작할 건지. 유진은 가방을 메고 그대로 돌아서려다 정희의 마지막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넌 끝났어, 유진아. 이젠 내 며느리도 아니고 이 회사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유진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황, 분노, 모멸,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얼굴 위로 올라왔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정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너의 진짜 모습은 내가 잘 알아. 겉으론 공손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나를 계산하고 있었는지도 다 느꼈어. 그리고 오늘 너는 마지막으로 내 신뢰를 완전히 걷어찼어. 유진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대신 이 말 하나는 기억해. 이 회사도, 이 건물도, 그 모든 출발점은 형님이야.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고, 넌 이 건물 근처에도 못 왔을 거야.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꽉 쥔 채 문을 열고 나가버렸고, 그때 방문 틈으로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순이었습니다. 방금 다 들었어요. 미안해요. 이런 일에 제가 끼게 돼서.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도
이 사실을 모두 압니다. 정말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 아직도 받는 게 두려워요. 내 손에 이런 큰 게 들어와도 되나 계속 겁이 납니다. 정희는 정말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형님, 그날 형님이 제 손에 준 봉투 하나가 제 모든 삶을 바꿨어요. 이제 저도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그 돈으로 제가 살아냈고 그 살아낸 삶으로 이제 형님 삶을 바꿔드릴 거예요. 정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나도 살아야죠. 남들 눈치 안 보고 내 이름으로 된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으로요. 정희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정말순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 같이 삽시다. 이 건물에서, 이 삶에서. 그 순간 창밖으로 석양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주홍빛 노을이 드리워졌고 두 여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겹쳐졌습니다. 마치 지워지지 않을 동행의 시작처럼요. 봄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한 3월의 어느 날 아침, 중랑구 상가 1층, 오랫동안 공실이라 적혀 있던 두 칸의 철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왼쪽은 조그마한 반찬 가게, 오른쪽은 이름표가 붙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반찬 가게 간판엔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손맛, 카페에는 부드러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엄마. 그날은 정말순이 처음으로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정말순은 새 앞치마를 정리하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희가 직접 보내준 인테리어 업체가 꾸며준 작은 주방은 단정하고 따뜻했으며 창문 밖으로는 벚꽃이 몽글몽글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딸 다정이 잠시만요. 엄마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첫 손님 누구일까? 다정의 밝은 목소리에 정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어떤 분이 우리 반찬을 제일 먼저 사주시려나 모르겠네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반가운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재킷을 입은 채였지만 오늘따라 표정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형님, 오늘은 제가 첫 손님입니다. 밥 다 됐어요? 정말수는 정희의 손을 반갑게 잡았습니다. 밥은 조금 식었어요. 국은 다시 데울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정도 커피잔을 내려놓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형님, 이 자리에 형님 이름으로 된 가게가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옛날엔 형님이 도시락을 싸주시던 모습만 기억나는데요. 정말수는 주걱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도시락 싸는 거 새벽마다 일어나 묵은지 씻고 고사리 삶고 두부 굽고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행복했어요. 그 도시락이 우리 다정이 하루를 버티게 해줬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정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진짜였어요, 엄마. 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열자마자 반 애들이 쳐다보곤 했어요. 친구 엄마들은 반찬통에 김치 하나였는데 우리 엄마는 꼭 두부조림이나 감자볶음 같은 걸 해주셨거든요. 그 말에 정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낯익은 발걸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눈빛만으로 모든 걸 표현하는 남편, 나태민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보리차 끓여놨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다정은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최고. 태민은 조용히 웃으며 뒷주방 쪽으로 들어가고 정말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도 참 평생 말 한마디 못해도 나보다 나를 더 많이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시댁에서 쫓겨났을 때, 가구점 창고에서 잠잘 때도 말은 못했지만 늘 나 먼저 생각했죠.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분이 형님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저는 그날 형님이 제 손을 잡지 않았으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정말순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나도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요. 정이 널 도와주던 시기, 나도 새 생명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너를 외면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희는 순간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정이는 그 시절의 아이.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정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거리에서 쫓겨나도 창고에서 자도 꼭 살아야겠다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정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그날 형님이 제게 건네준 희망, 이제 제가 다정이한테도 우리 모두한테도 돌려드릴게요. 이 공간은 형님의 손맛으로 채워지고 형님의 삶으로 향기 날 거예요. 그날 오후 5명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순, 남편 나태민, 딸 다정, 정희, 그리고 정희의 아들 승현까지. 사진기 타이머가 깜빡이는 동안 서로의 손을 꼭 잡은 그들은 바람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던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순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 반에 일어났고 묵은지를 찢고 감자를 깎으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일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남의 밥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내 가게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의 손맛에는 매일 첫 차를 타고 오는 단골 어르신들이 생겼고 잠시만요. 엄마 카페에는 다정이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멀리서 오는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하루는 구로에서 왔다는 70대 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도시락이 그렇게 맛있다기에 전철 타고 일부러 왔어요. 여기 묵은지, 집에서 담근 김치 맛나네요. 정말수는 정중히 인사하며 반찬을 싸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득 돌아보니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오유진. 여전히 고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날의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눈가에 피곤이 묻었고 손은 불안하게 핸드백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괜찮으세요? 정말순이 조심스레 묻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와도 될지 몰랐어요. 어머니한텐 아직 얼굴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님 아니 김 여사님 얼굴이 먼저 떠올라서요. 정말수는 말없이 유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가게로 들어섰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잠시 굳은 듯 서 있었지만 곧 조용히 밥그릇을 하나 더 꺼내와 유진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말은 나중에 하고.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밥을 한 숟갈 떴고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젓가락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흐느끼는 모습에 정말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되느냐죠. 정희는 길게 한숨을 내쉰 후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돌아오려는 사람에겐 한 번쯤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진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도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은혜를 알게 돼서요. 그날 이후 유진은 가게의 자원봉사자로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묵묵히 일을 돕다 보니 그 시선도 이내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도시락을 싸고 가게 앞을 쓸고 시장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점점 이웃이 되어갔습니다. 정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요. 때론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되니까요. 어느 날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저녁, 정말수는 도시락 하나를 더 싸서 퇴근길에 청소 중인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요. 오늘 반찬이에요. 따뜻할 때 드세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깜짝 놀란 얼굴로 도시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왜 저한테 이런 걸? 정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 평생 청소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정말수는 오래전 자신이 받았던 작은 봉투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정희에게 건넸던 봉투.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차분하게 내려앉았고 거리엔 노란 가로등이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창고에서 남편과 둘이 쪼그려 앉아 있던 밤에도 별은 떠 있었을까요? 그날도 오늘처럼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어떤 하루가 되든 나의 이름으로 여는 가게가 있고 함께 웃을 가족이 있고 따뜻하게 이어진 인연이 있으니까요. 다정이 커피잔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도시락 몇 개 나갔어요? 정말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20개. 그런데 하나는 그냥 나눠줬지 뭐.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누군가는 그 한 끼가 내일을 버티게 해줄 테니까요. 그 말에 정말수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40해를 돌아 이 자리에 도달한 것에 감사하며 속삭였습니다. 복은 참 조용히 찾아오는 거야. 소란도 불빛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문 열고 들어온 것처럼 말이야. 끝.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의 인생에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